네, 저희가 10분 안에 내일장 시장 전략과 수익을 한꺼번에 챙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를 위한 필승 전략,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 연결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외치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 일심동체의 마음으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원. 하세요. 네. 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예쁘게 옷을 입으셨는데 오늘 네. 더 신경 쓰신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생일이시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일인데요. 지난 1년 전 생일날은 시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좀 우울했는데, 오늘은 또 시장도 좋고, 그때 또 제가 오전에 또 말씀드린 종목도 상당히 잘 가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기운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 또 황금 전략에서 추천하는 종목도 내일 급등 기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니저님이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네. 필승 공략주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가 그러면 세 가지 필승 테마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승률 상위에 그동안 못 봤던 종목들, 좀 시총이 낮고 소위 동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네, 맞습니다. 코디엠, 베트남 개발, 스킨앤스킨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 뚜렷한 이슈가 나온 것도 아닌 이런 소형주들의 급등이 나오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 중에서는 베트남 개발 1, 이 종목이 말 그대로 이제 대장주 성격으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가면서 정말 이게 말이 되냐 싶을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위에 있었던 동전주들도 같이 급등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코리아, 베트남 개발, 스킨앤스킨, 이스트 아시아 등 우리가 이제 좀 비속어일 수 있겠지만은 흔히 말하는 잡주들이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전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1,000원 밑에 있는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주에 200원, 100원 그런 종목들을 얘기합니다. 이 베트남 개발 같은 경우에도 한 주당 50원, 100원도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엄청난 폭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의 급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한번 보면은 이제 과거에도 시장이 안 좋거나 딱히 투자할 수 있는 테마가 없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주로 이제 우선주의 급등 흐름이 또 지속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가총액이 낮고 그리고 또 적은 금액으로 올릴 수 있어서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인위적인 수급이 개입해서 급등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급등 나오고 저러다 말겠지 하는데 이게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가 있고 자고 일어나면 급등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거 한 10번 급등 나오면 내가 한 번 사서 한 번 또 급등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나중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마지막에 산 그 자리가 또 최고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말 그대로 조금 복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동전 뒤집기와 같은 매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종목들이 내일도 급등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동전주들 우리가 물론 기회도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동전주는 좀 차트랑 수급을 확실히 체크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전제가 돼야 네. 되겠죠. 첫 번째 섹터로 저희가 동전주 짚어봤고요. 또 오늘 시장에 유가 상승 이슈도 좀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유가 상승 네. 수혜주 여러 가지 테마가 있겠지만 조선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가가 오른다고 조선주가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최근 네. 조선주에 대한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 좀 턴어라운드 국면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선주는 네. 좀 턴어라운드, 주가도 함께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최근에 이제 유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먼저 유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공장도 덜 돌리게 되고 또한 자동차도 덜 타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 감소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이유로 이제 빠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위국들이 유가 방어를 위해서 가격 방어를 위해서 감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유가가 반등하면 천연가스 가격도 같이 강하게 상승하고요. 석탄 등등 가스오일 다 마찬가지로 같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조선주들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LNG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 싹쓸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또 유가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천연가스 관련 LNG선 또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또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M&A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 등등 이런 단순 조선주들도 있지만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화본 그리고 이제 동성하이텍 그리고 뭐 한라 IMS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또 내일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종목으로 이 섹터를 좀 뽑았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선주들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해주신 이렇게 대형 조선주 말고도 언급하신 조선기자재 종목들도 또 최근에 한 차례 시세가 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조금 더 가벼운 기자재 종목들도 상승을 좀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보통 3천억 전후로 형성이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그 똑같은 돈, 그러니까 하루에 100억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시가총액이 조 단위의 일반 조선주보다는 훨씬 더 가볍게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방 산업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부품주 그리고 기자재도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제 조건은 당연히 조선주의 호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조선주 호황은 LNG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중국 조선업도 도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유럽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발주를 우리나라가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공략주로 또 이런 기자재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기자재 종목 저희가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테마도 짚어보겠습니다. 올 들어 좀 낙폭을 크게 키웠던 성장주들 오늘 좀 반등이 반갑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장주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 테마로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테마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는 성장주들이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 대부분의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흔히 잘 알고 있는 현대, LG, 뭐 삼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을 달러로, 수출을 하고 나서 결제를 달러로 받으니까, 당연히 이제 수출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생각을 하면 주가가 올라야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제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종목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원화로 바꿔서 종목에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환율이 오르면서, 즉,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환차손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차손을 또 피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세가 주로 성장주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400원 밑으로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10월 12일 날 바로 이제 첫 번째 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총 2번 남았는데 그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베이비 스텝으로 소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면 10월 달에 있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있는 금리 인상은 좀 자이언트 스텝이나 아니면 빅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과 미국이 금리 스왑은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네. 결국은 환율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네. 현재 지수도 반등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눌려 있었던 지금 종목들도 올라오는 것이 외국인들이 환차 이익을 보고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샀던 종목들 중심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공략주 설명 들어가야 되는데요, 매니저님.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은 동성화인텍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LNG 보냉제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리겠고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공개방송, 5시 공개방송에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 함께 하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